이만큼 민주주의가 정치가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니까는 안에 내부에 뭐가 있으니까요? 부패 세력들이, 부패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특권층 카르텔이 존재해요. 이들이 뭐냐면은 공공영역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공공영역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쪽이 하고 있는,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촛불 시민들은 언론들뿐만 아니라 검찰,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 기재부의 관료들, 그러니까 이 특권층 카르텔의 소위 말해서 특권층 카르텔을 이 형성하고 있는 그 정치에 또 재벌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이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민주당도 제대로 그러니까는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기재부가 어떤 지금 그러니까는 이 정치질을 하고 앉아 있느냐. 기재부는요, 많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정치에 개입을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예요? 예산 배분 권한. 돈 배분 권한이죠. 재정이라는 것은요, 공공영역에서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냐는 문제입니다. 예? 나누냐는 문제예요. 이걸 기재부가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재부가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거 많죠. 저도 서운한 거 많습니다. 저도 서운해요. 왜 이렇게 관료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청와대하고 지금 국무총리실이 완전히 모피한테 장악당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전해 듣는 거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이들이요. 자, 기재부가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이 기술을 부리고 있느냐, 정치질을 하고 있냐 보여드릴게요. 기재부가 대개 가는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선출 권력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새로운 정부가 그러니까는 자신이 그러니까는 어떤 실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냐? 재정입니다. 결국 돈이잖아요. 돈입니다. 그러면 선출 권력,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이 표명을 하고 저희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네?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당선됐다는 얘기는 그 공약을 가지고요. 그럼 확장 재정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네?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라고. 그러면은요, 기재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아세요? 소위 우리가 매년 보게 되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역대 최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대 최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살림살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도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씀씀이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듯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재부가 여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항상 예산 증가를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이 8.3% 증가했다고 했었어요. 막 언론들에서 쏟아내는 기사가요. 그래서 604조, 그래서 600조를 넘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역대 최고라 그랬잖아요. 500조 넘을 때도 역대 최고라 그랬었어요. 항상 그럽니다. 400조 넘을 때도 역대 최고라 그랬었어요. 항상 언론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총 지출이 그러니까 내년이 604조 원인데 올해 총 지출이 604조 7천억 원으로 한 3천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04조 7천억 원인데 어떻게 8.3% 증가한 거냐? 올해 총 지출에는 추경 편성이 두 차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올해 정부가 쓴 규모가 605조 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그러니까는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장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8.3%나 증가한 확장 재정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지출 증가를 한번 뻥튀기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확장 재정에다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브레이크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돈 쓰는 거에 비해 가지고 들어올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들어올 돈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재정이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재정 적자를 뻥튀기 합니다. 또요. 재정 적자를 뻥튀기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올 세금 수입이 세금 수입을 적게 잡지요. 적게 잡으면 될 게 아닙니까? 예? 추정을요. 이걸 공개를 안 해. 기재부는요. 자기들 멋대로.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적게 잡았으니까 예상되는 세금 수입을 적게 잡았으니까 초과세수가 발생하잖아요. 초과세수가. 그렇죠? 그래서 홍남기가 몇 번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에 기초해 가지고 지출 계획을 잡는 건데 지출을 그러니까는 적게 그러니까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면 국민들이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부가 돈을 적게 썼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쓸 때 그것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를 재정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경기가 위축될 게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할 게 아닙니까? 예? 경기가 안 좋으면은 민심도 악화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 교착이 쉬워지죠. 이런 식으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고용도 취업자 숫자도 장난친다는 거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주택 기금 가지고 공공임대주택도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돈을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다 보니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지난주에 기재부가 참 황당한 발표를 했어요. 올해 초과세수가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해서 19조 원. 19조 원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7월달 이후에 들어오는 세금만 19조 원이 그러니까는 지금 예상된다는 거예요. 7월달 이후. 그러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생긴 초과세수는 그럼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가 초과세수라는 게 뭐냐면요. 초과세수라는 것은 자 정부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출을 1년 동안의 지출을 얼마를 하겠다고 딱 잡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올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 수입이 들어오겠는가, 정부의 세수가 들어오겠는가, 예? 이걸 그 할 게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게 초과세수인 겁니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게요. 그러면은 올 1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 1년치를 가지고 얼마나 초과세수가 생겼느냐. 근데 8월 이후부터 초과세수를 계산하는 게 도대체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같은 걸 합치게 되면 한 51조 원 정도가 돼요. 51조 원. 초과세수가 19조 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예?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 초과세수를 가지고 뭐라 하겠다 했습니까? MBC 뉴스에서, 어제입니까? 이거 했는데, 자영업자들 그냥 미치도록 만들었죠. 뭐랬습니까요? 이 초과세수 생겨가지고 국가 부채를 갖겠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의 부채를 갚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요. 정부가 오히려 빚을 내가지고 더 쓰면 썼지. 예?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 부채를 갚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지금 자영업자들 죽어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뭐 하냐면 대출 지원해 주겠다. 대출. 그 빚을 계속 쌓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빚을. 그렇죠? 이거 옛날 조선시대 때면요. 이거 밀란이 일어날 일입니다. 저보러 선동하네. 맞아요. 선동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예?
정부의 재정의 목표가 뭡니까 도대체가?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쓰라고 가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쓰라고. 그 재정이 기재부 관료들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겁니까?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선진국가 중에서 가계부채는 제일 많이 증가했고, 정부 부채는 그러니까 제일 적게 증가한. 여기다가 이 정부 부채 이것마저도 줄이겠대. 초과세수를 가지고.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나라, 여러분들 싱가포르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싱가포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쉽게 비교할 거예요. 싱가포르는요, 국가 부채가 151%가 넘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요. 151%가 넘어요. 근데 이 싱가포르가요, 국가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입니다. AAA, 독일과 똑같아요.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AA에서 강등된 적이 없어요. 국가 채무가 150%가 넘는데, 이 싱가포르 기축통화국도 아니잖아요. 국가 채무가 이렇게만 25%포인트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증가했어요. 제일 많이 증가했잖아요. 선진국가 중에서. 그런데 가계 채무는 어떻습니까요? 가계 채무는 제일 적게 증가시켰잖아요. 2.5%포인트만. 왜 그런 겁니까? 가계보다 정부가 방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바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싱가포르는 가계 채무가 54%, 우리나라 절반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반면에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보다 한 3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싱가포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외환위기 난다든가 이런 염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싱가포르 국가 신용 등급이 AAA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국가 채무가 별 관계가 없다고. 예? 하도 기축통화국가 얘기하니까 내가 싱가포르에다 껴인 거예요. 예? 이런데 이 정부 부채마저도 줄이겠대. 초과세수 같은 걸 가지고. 국민은 죽겠다는데요. 기재부가요, 올해 지금 초과세수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작년에 그러니까는 예산 중에서 국세 수입이 대부분 이제 저거 중요하니까는 정부에 들어오는 이 세금 수입이 292조였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요. 근데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후퇴했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는 한 286조만 거친 거예요. 286조만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예산에 국가의 세수를 얼마나 잡았냐? 283조 원도 안 잡았어요. 어떻게 작년보다 국가의 수입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올해가 경기가 회복된다고 다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예요? 세수를 적게 잡는 거예요. 적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올 수입은 별로 안 되는데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겁박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수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초과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 아니에요. 예? 초과세수가. 이런 장난질을 쳐요, 기재부가요. 자,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박근혜 정부 3년 중에서 2014년, 15년에는요, 오히려 국가가 들어올 세금 수입을 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그에 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실제 들어온 것보다도 더 많이 잡았다고요. 계산했다고. 반면에 2017년, 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25조 안팎 정도로 그러니까는 과소 추정을 했어요. 세수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정 적자가 크게 한다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럼 지출을 많이 못 늘리게 하는 거죠. 이런 장난을 합니다. 네? 이런 장난을 해. 기재부 관료들이 이런 장난을 해요. 예?